질문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전공 3과목을 듣고 공유대학 각 1학점씩 6과목을 듣는데 평점 평균으로 학과 내 등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공유대학 과목 학점도 평점 평균이나 학과 내 등수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좀 Q&A 답변은 Q&A 제가 뭐 진행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각 학생들 소속 대학 학사관리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연동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유대학을 부전공, 복수전공, 뭐 마이크로 디그리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우리 공유대학 그 융합전공을 부전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속 대학의 다른 전공을 부전공을 하는 경우하고 똑같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다른 대학의 경우를 잘 모르니까 일단 뭐 부산대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뭐 학생들은 이제 성적 증명서를 봤을 때 전체 평균 평점만 나오지, 예를 들면 이 학생의 주전공 평점이 얼마, 그다음에 뭐 부전공 평점이 얼마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여기 혹시 부산대 졸업생은 안 계시죠?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경우 계신가요? 그런 경우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글쎄요, 그 학과 내 석차 이런 게 또 뭐 성적 증명에 따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 소속하신 대학의 학사과 혹은 그 동일한 성격의 부서에 한번 일단은 뭐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24학점만 들으면 졸업이어서 네. 1학기에는 이제 15점, 2학기에 9점 들을 생각인데 이제 1학기에 전공 과목 9점을 신청하고 공유대학 전공을 6점을 신청을 했는데, 네. 그럼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공유대학 전공 학점이 본교 졸업 전공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도 이제 본교랑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어디까지나 졸업 요건은 각 소속 대학의 졸업 학점을 채우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유 대학을 다 모든 대학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전공 복수전공을 인정된다는 식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면서 졸업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전공 학과에 졸업 요건을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학과 행정실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오늘 예. 저희 그 PBL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들은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같이 그 5주 과정 내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뭐 따로 중간고사 기간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획일적으로 어떤 뭐 기준은 없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단기간이다 보니까 그럼 그 5주 중에 또 뭐 3주 차에 중간고사 보고 5주 차에 기말고사 본다, 이제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정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논의를 해서, 원래 이제 학사관리 규정에 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준용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중간고사는 볼 수 있다 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봐야 한다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대학교 규정인데, 아마 다른 대학교도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어떤 그 큰 대원칙 하에서 그 이제 각 저기 뭡니까 담당 교수님들의 재량에 맞게 운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이 단기간에 5주 동안에 중간 기말을 다 본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매주 퀴즈를 보고 중간고사를 가름을 하고, 근데 기말고사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이제 분반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그게 이제 각 분반들이 달라질 때 이제 원칙적으로는 강의 자료가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그 성적 평가 방법이 이제 동일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공유대학 규정이 이제 지침이 마련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컨대 그 1분반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출석하고 기말고사로만 성적 내고, 그다음에 근데 2분반에서는 같은 과목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겠다,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이제 저희가 좀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 방식이 대면 수업이랑 원격 수업이 있는데,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을 줌으로 수업하는 시스템이면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줌으로 접속을 하면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뭐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준용할지에 대한 지금 확정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간 또 이제 그 수업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로 뭐 자기 집에서 줌으로 들어와도 가능한 수업인지, 아니면 아까 지정된 원격 강의실에 가야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도 해석에 좀 여지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좀 챙겨볼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이 하여튼 며칠 내로 확정이 되면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그 개강 전에 뭔가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할 생각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업단 혹은 공유대학에서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서는 각 대학마다 이제 원격 강의실을 구축한 이유는 어떻게든 이 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교수자, 그러니까 교수님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최대한의 그 이제 시설 부분에서의 어떤 지원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뭐 이전처럼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안이나 혹은 뭐 저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에서 개별 접속해서 듣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그럴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개강 전에 대체로 이 요번 학기 강의를 맡으신 교수님들을 대체로 다 이렇게 모셔놓고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각 그 과목 담당 교수님들의 의견이 이제 중요해서 제가 뭐 단장님이나 제가 뭐 일괄적으로 다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의 의견을 두루 한번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강 전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맨 뒤에서 손 네, 드셨나요?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장학금직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이제 지급 기한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성적을 학점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봄학기 끝나고 이제 성적이 다 나가잖아요. 그거는 사실 슬롯에 관계없이 성적 확정은 아마 봄학기 말에 다 일괄적으로 나갈 건데,
그러면 1학점당 지금 정해진 금액이 일단 그게 저 봄학기 아니 50만 원인데 그 시기는 지금 어느 정도로 1개월 이내? 학점이 확정되고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F를 맞으시면 F를 맞거나 혹은 그 패스 페일에서 페일이 나오면 그 해당 과목은 지급이 안 되죠. 혁신인재 지원금입니다. 그 아마 학점 확정되고 나면은 그다음 행정적으로 프로세스 시작이 될 거고요. 근데 아마 1학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또 그 변수는 지급은 될 건데 그 교육부에서 예산이 언제 내려오느냐. 물론 6월 이전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예산이 만약 7월에 온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예산 내려온 대로 집행이 가능하고, 근데 어쨌든 학점은 봄학기 이후에 학기가 종료되고 학점이 확정이 될 거고, 그 학점 확정되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들어갈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 그러니까 6월 말에 학점이 확정되면은 7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7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예산이 8월 초에 온다, 그럼 8월 초 이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학기 같은 경우는 뭐 겨울 방학에 계절학기 한다, 그러면 그 예산하고 그런 부분 상관없이 뭐 1월 말이나 2월 중순까지는 지급될 겁니다. 아마.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선 감면 형태인지 아니면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건지. 등록금 감면은 아닙니다. 등록금과는 관계가 없고요. 네. 계좌로 입금되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 네, 한국해양대학교 소속 박시은입니다. 혹시 그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PBL을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나 나노처럼 한 모듈당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있을까요? 부전공인 경우에 네, 맞습니다. 아니 부전공인데 특정 트랙을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되느냐는 규정이 있느냐. 지금 그거는 안 정해. 그건 없습니다. 학점 중에 7학점을 들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부전공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우리가 PBL 수업을 필수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든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자기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은 알아서 들으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두는 것 자체가 또 우리는 제약을 풀자고, 범위를 풀자고 하는 거를 또 제약을 두는 것 같아서 자유롭게 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마 근본적으로 자기 트랙 안에 수업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외에도 들을 수 있도록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네, 기본 원칙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럼 극단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 트랙을 5, 5, 5, 6으로 들으면 21학점이거든요. 그래도 별 문제 없다. 예. 어떤 좀 메이저 트랙이 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거조차도 저희가 이렇게 뭐 어떤 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충분히 답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대학교 재학 중인 백권규입니다.
혹시 성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대평가 A 50%, B 50%라고 되어 있었는데 절대평가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좀 비슷하게 잘해버린다면 모두 함께 A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약간의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A 50%, B 50%는 사실은 이제 부산대에서 부르기는 준상대평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준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원장님? 예, 그게 각 대학마다 저 부산대든지 뭐 각 대학마다 성적 평가 방법,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절대 평가라고 하면은 모두 A를 줄 수도 있고 모두 F를 줄 수도 있는 게 절대 평가거든요. 어느 대학에서는 절대 평가 방법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는 이름은 있는데 모든 학점을 한 몰빵으로 줄 수는 없다는 학교도 있고, 그 학교에서는 절대 평가가 50대 50인 거고, 또 어느 대학에서는 그 준상대평가를 해가지고 A를 50%까지 줄 수 있는 게 준상대평가고, 그래 대학마다 그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우리가 명칭한 거는 절대평가 안에서는 자유롭게 우리가 학점을 줄 수가 있고, 그래도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생이 다 잘했을 때 다 A를 주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모든 학생이 다 못했을 때 다 F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여러 학교 학생들이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체제에서 분명히 잘한 학생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또 아까 우리가 늘 이야기한 가능한 한 성적에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A 50%와 B 이하는 50%.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다 A, B만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에 불성실하고 합숙 성과 따면 F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물론 다 잘하면 우리가 가능한 한 A, B 50도 50 주겠지만은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미니멈 라인이 B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네. 예, 답변이 됐나요? 그러니까 A를 50%까지, B 네. 이하를 50%까지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 실습 수업이나 PBL 수업 같은 경우는 A, B로 하지 않고 패스와 페일로 할 겁니다. 그건. 간단하게 성적 비율을 이제 A 50%로 하고 나머지 이하는 그 밑에 성적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닌 게 전원이 B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금 그렇지 다 F로 줄 수. 다른 질문 계시면 손 들어주시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애들이 이걸 하면은 예, 또 뭐 없으세요? 뭐 지금 그 줌으로 접속한 학생들은 없죠? 네. 줌으로 참가하는. 네. 예. 오늘 없습니다. 강 박사님 혹시 오늘 내용이 네. 그 유튜브를 프로그램마다 나눠 가지고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 통째로 해가지고 한번 그 나눠서 하면 안 되냐고.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영상팀에 가능한지 한번. 예, 업체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네. 그 가능하면 우리 프로그램이 목차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목차별로 나눠서 올리는 게 학생들이나 누구로 보더라도 훨씬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기말고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1주부터 5주차 수업이 4월 5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11주차부터 15주차 수업은 6월 21일 날 끝나는데, 그러면 1주부터 5주에 시험하는 그 기말고사도 11주차부터 15주차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치르는지, 아니면은 기말고사를 그러니까 5주 끝날 때마다 3번을 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슬롯은 5주차에 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슬롯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0주차, 물론 중간에 중간 원 소속 전공의 중간고사 4월 22일주를 뺀 10주차에 보고, 세 번째 슬롯은 6월 하순에 보겠죠. 예. 과목별로.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아까도 그 박노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러분들 이제 1기생, 1회 졸업생, 입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 특히나 이 우리 공유대학의 체계를 더 이제 고도화, 그다음에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좀 건설적인 참여, 뭐 재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여기 그 사업단 참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이제 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열심히 그 다음에 재미있게 수업 들으면서 이제 주변에 소위 바이럴 마케팅을 좀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좀 미흡하고 불만스러운 부분을 속으로만 사귀고 그냥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소문내면 사실은 그건 뭐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고, 차라리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셔서 이걸 개선을 하면은 그게 훨씬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해 두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이 대학을 이제 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교과 과정 학과로 꾸며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뭐랄까 창업 멤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그런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뭐 오늘 이후에라도 지금 뭐 사업단 연락처를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하니까 뭐 질문 혹은 제언의 문호가 개방돼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뭐 아침부터 장시간 참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Q&A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스마트형 모빌리티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